좀 전에 나온 그거 들을 때마다 막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애플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가장 큰 패자 제가 애플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주가 많이 떨어지고요. 시가총액도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애플 아이폰을 패닉바잉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아이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건데 아이폰 가격 인상 우려에 고객들이 매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관세 정책으로 애플의 주가가 급락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예상치 못한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신에 따르면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전역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패닉바잉을 하려는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가격이 정말 오르나요?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몰리고 우려를 하나?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시행하는 상호관세 때문입니다. 네. 국가별로 상호관세가 부과가 이제 9일 미국 시간으로 9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이폰의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전체 물량의 90%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 들여올 때 104%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공개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율을 34%로 발표했는데 앞서서 취임 후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54%가 되는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서 34%의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이제 오는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 시행을 하기로 하면서 관세만 지금 104%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거 들을 때마다.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제품보다 세금이 더 비싼. 네, 사실 이게 애플에서 모든 상품 가격에 반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럼 이제 얼마나 오를까 이게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위스은행 UBS의 애널리스트들은 아이폰 최고가 제품이죠.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경우에 지금 미국 내 가격이 $1,199부터 시작을 하는데 약 최대 $3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51만 원 정도 인상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 정도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월스트리트의 로젠블레트 증권 역시 미국 아이폰 가격이 30에서 40% 정도 오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관세만큼 다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104%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미국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 가격을 6%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 시장에서 가격을 조금씩 올리는 방향을 택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아이폰 16 기본형의 최저 가격이 125만 원이었는데 132만 5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분석이 54% 기준이거든요. 104%가 됐기 때문에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제 애플이 스스로 관세를 감수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가격이 높아지면서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수할 경우에 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바클레어즈의 분석가는 이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주당 순이익이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EPS가 15%나 줄어든다. 그러면 주주들이 거의 뭐 난리가 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플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애플 아이폰의 전체 물량의 90%를 중국에서 만들고 있다. 부품도 중국산이 많은데 거의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디자인만 캘리포니아에서 하고요. 제품 생산은 대부분 해외 공장에서 하는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이 중국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감지한 애플이 이미 재고 비축에 돌입을 했고 예. 또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인도산 아이폰의 미국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은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을 미국 시장에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건데 애플은 올해 인도에서 약 2,500만 대의 아이폰을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한 1,000만 대 정도는 대개 인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예.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 관세율은 26%인데 이 역시 높긴 한데 그래도 중국보다는 낮기 때문이죠. 예. 사실 애플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펴면서 생산 시설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베트남 등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주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베트남에서 애플워치, 넷,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아일랜드,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일부 맥 모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중국 비중이 크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 피할 곳이 없는 셈인데요. 미국으로의 이전을 이제 트럼프는 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렇죠? 예. 네, 애플이 이제 대만 폭스콘 등에 위탁하고 있는 휴대폰을 미국내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아 각국에 퍼져 있는 복잡한 공급망의 일부라도 옮겨야 하는데 이것을 일부만 옮기는데도 수천억 달러의 비용 그리고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한 증권사는 애플이 지난 2월에 미국에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애플의 공급망 10%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기더라도 3년의 시간, 그 300억 달러가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혼란이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이폰 생산 공장을 중국에서 이전을 한다면은 워낙에 또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예. 인건비도 다르고. 예. 네, 그래서 부품 조립 원가가 한 대당 270달러가 오를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빅테크들에 충격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팀쿡 CEO가 트럼프랑 관계가 괜찮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설득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네,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트럼프 집권 1기 때 애플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아이폰 등을 관세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미국 정부에서 관세 면제 정책을 받을 가능성이 약 20%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에 미국에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를 활용해서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또 투자은행 리덤도 애플이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인 만큼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모든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이 달라서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애플 아까도 주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얼마나 빠진 겁니까? 애플이 트럼프 정부의 대규모 관세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간은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장에서 다시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5월 2일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지난 2일에 이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전날까지 지난 3일 동안 19% 하락을 해서 이제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최악의 하락이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날 또 하락을 하면서 4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폭이 23%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총액도 줄어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도 내주고 말았는데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미국의 애플의 주당 순이익이 약 26% 감소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연간 손실이 330억 달러여서 주가가 당분간 회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까지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에겐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이쪽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겠는데 그래도 아이폰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삼성 스마트폰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곳이 베트남인데 여기에 상호 관세를 46% 매겼거든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낫다라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제품 상당수가 미국행 선박에 실리고 있어서 부담은 더 큰데요.
그래서 관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노동 집약 상품의 경우에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베트남에서 공장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근데 마땅히 옮길 곳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모든 나라가 상호관세 사정권이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만약에 애플엔 자국 기업 보호를 빌미로 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삼성 혼자 나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은 일단 올해 초 출시한 제품까지는 미국 내 보유 중인 재고로 버틴다고 하는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폴더블 폰 시리즈부터는 관세 여파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트럼프 1기에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 그리고 동남아 국가로 생산 시설을 많이 옮겼는데요. 이번에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관세를 높이 매겨서 이전 효과가 상당히 없어진 상황입니다. 하긴 뭐 펭귄만 있는 섬에서 펭귄을 고용해서 휴대폰을 만든다 그래도 관세를 얻어맞을 판이니 참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